자, 그러면 급여 제공 지침 교육 네 번째 시간으로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기초 지식에서 보시면 감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감염이란 병원체가 몸속에 침입하여 정착, 증식하여 기생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 결과 생체 반응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뭐 이런 정의적인 내용이야. 뭐 우리가 다 아는 부분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이나 감염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 잠복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알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감염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감염된 상태에서 잠복기를 거쳐서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2장 감염 예방과 대책을 보시면 감염 예방과의 기본 대책에서 감염 예방의 원칙은 병원체 제거, 침입 경로 차단, 개체의 저항력 증강이다. 케어자는 감염증에 대하여 감염원 침입 경로 매개체를 잘 알아둠으로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죠. 시설에서는 뭐 우리 그 감염으로 생각되는 질병들 중에 예를 들면 뭐 그다음에 또 입소자들에 따라서는 3종 감염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있죠. 그래서 혈액으로 옮겨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입소자가 혹시라도 감염 질병을 갖고 계신 입소자라고 할 때에는 첫째로는 우리가 입소하는 단계에서 먼저 감염병 진단서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감염 질병이 없을 때 시설에 이제 입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시설에 입소를 해서 감염 질병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감염 질병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어딘가, 그거를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소를 해야 되겠죠. 그 얘기가 이제 감염원 침입 경로 매개체를 잘 알아둬서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예방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도 또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의 발열이나 설사 등의 증상, 기침, 객담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에 대한 진찰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라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감염 예방의 실제를 보시면 이제 감염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째는 환경 정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시설에서는 지금 평가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으로 나와 있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그 시설에 소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자체 소독이 가능하니까 굳이 분기에 한 번으로 하기보다는 월에 한 번씩 자체 소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 물론 이 소독업체가 있어서 소독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은 또 월에 나오는 수도 있고 또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수도 있는데, 시설을 가장 잘 아는 거는 시설에서 근무하고 시설을 설립하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소독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 대신에 오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자체 소독을 철저하게 해서 감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차단해주고 위생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청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청결과 그리고 위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환경을 정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손 씻기입니다. 손 씻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더욱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죠. 손 씻기는 여기 내용에서 모든 감염 예방의 기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내용을 다 볼 필요 없이 일단은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기요양 기간 평가에서도 이 손 씻기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 후에 반드시 손 씻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기저귀 케어라든지 쓰레기통을 비웠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되겠고, 평가에서는 이거를 그 위생 장갑으로는 위생 장갑을 끼고 했다 하더라도 처리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설에서 손 씻기를 꼭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 씻기에 대한 6단계가 나오는데 밑에 그림이 나오니까요. 그림에서 한번 보기로 하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는데, 손 씻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사이사이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이 나오는데 손톱은 짧게 깎는 것이 좋고, 뭐 반지 시계는 벗어놔야 되겠고 당연히. 그리고 양손을 비벼서 닦고, 그리고 담아놓은 물보다는 흐르는 물에 씻고, 손뿐만이 아니고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충분히 닦는 것이 좋겠고, 비누로 그리고 수도꼭지로, 타월로 청결에 항상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물로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서 30회 이상 손을 마주보고 비벼 씻은 후 반대로 손등도 문질러 15에서 20초 정도 닦아줘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횟수로까지 다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손 씻기를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깨끗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손 씻기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비누를 사용했을 때 2번을 씻어도 좋고 약용 비누를 사용해도 좋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독에 대한 부분인데, 살균 효과는 균의 종류나 다른 유기물의 오염 정도에 따라 좌우되므로 소독 전에 수돗물로 충분히 사전에 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독제를 담는 용기와 놓는 장소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소독제를 담는 용기와 장소를 청결하게 하고, 소독제의 사용량은 최소량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소독제로 교환해 놓고, 그리고 유료 농도를 일정하게 지키고 눈찜짝이 아니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눈찜짝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쓰고 남은 폐액의 처리, 소독 기법, 소독액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등에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치질은 뭐 다 아시죠? 양치질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식사 후에 양치질 꼭 하셔야 되겠고, 작업복 마스크죠 이거, 고무장갑의 사용인데, 작업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사용하게 되는데 작업복과 마스크는 매일 바꾸고 항상 청결한 것으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닿아서 처치한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마스크도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꼭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염된 물품에 대해서는 일광 소독을 하든지 불탕으로 소독을 하든지 훈기나 소독제, 소각 중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염 관리 관련 자료를 한번 보실 텐데요. 복지시설에서는 병원처럼 질병 관련 감염 우려가 높은 것이 아니나 다수의 고령 입소자가 공동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병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내용이 나옵니다. 시설은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우선 입소자의 건강관리와 함께
감염 관리 교육도 실시하여야겠습니다. 감염 경로는 우리 위에서 살펴봤었죠. 그런데 감염원, 감수성이 있는 사람, 미생물 전파 경로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고, 감염원으로는 입소자뿐만이 아니고 센터, 시설의 직원이나 방문객 등등 모두 이제 가능한 거죠. 그다음 미생물에 또 오염된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등의 감염원이 감수성이 있는 입소자에게 노출이 되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주의할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숙지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이제 이 내용들이 감염 예방을 위한 표준주의, 스탠다드 프리코션스인데, 이게 주의죠, 주의. 요건 표준. 손 씻기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겁니다. 위에서도 손 씻기를 봤죠.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표준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손 씻기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갑을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장갑은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장갑은 꼭 일회용 장갑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회용 비닐 장갑 많이 쓰시죠? 이제 서비스 할 때, 기저귀 갈 때 이제 일회용 장갑 쓰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한다. 주사침 찔림 방지가 있는데, 혈액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런 감염원이 있기 때문에 오염된 혈액이 묻은 주사침 등에 찔리면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찔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리고 주사침 폐기통을 가까운 곳에 비치해서 사용한 주사침을 버릴 때는 그대로 주사침 폐기통에 안전하게 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주사침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특별히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고요.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시설들에는 거즈나 이런 의료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 폐기물을 우리 수거를 의뢰를 하고 의료 폐기물을 관리를 하게끔 돼 있죠. 의료 폐기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아서, 의료 폐기물은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 업체에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해서 어디다가 신고를 하죠? 올바로 홈페이지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이 올바로 홈페이지가 정부 부처, 환경부 부처 그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부에다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수거업체가 신고할 때는 수거한 그 내용물의 무게, 그 내용물은 뭔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허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 폐기물 수거에 대한 허가를 갖고 있으신 분이 이것들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의료 폐기물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흔히 시설에서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의료 폐기물은 정말 조금 나오는데, 한 달에 요만큼도 안 나오는데, 이거를 의뢰를 하려면 수거하러 오는데 5만원, 4만원. 이러다 보니까 비용에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을 의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거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거 업체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협의를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거를 안전하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마스크와 눈 및 안면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되는데, 혈액
체액, 분비물이나 기타 장비 내의 분진이 뿌려지거나 튈 우려가 있어서 그럴 때에는 피부와 복장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가운을 착용해야 되겠고, 가운을 착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전파 경로별 주의사항인데요. 여기서는 공기매개 주의, 그 다음에 비말 주의. 비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droplet, precautions라고 있는데, precautions. 그래서 작은 물방울 형태로 이렇게 그 접촉이 되는 거고, 여기 접촉 주의는 contact precautions로 이렇게 세분이 된다고 합니다. 공기매개주의비나 그 다음에 비말주의, 그리고 접촉주의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뭐만 알면 되냐면, 공기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은 입자, 공기 중에서 먼지와 함께 감염될 수도 있고, 비말주의 같은 거는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부분들로 전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접촉은 직접이나 간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장비 취급 시의 주의사항은 장비 취급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뭐 그냥 모든 거의 핵심이죠. 손을 씻는다. 그리고 장비나 기구 또는 부속품에 묻어있는 혈액, 체액, 혈청 등은 오염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감염 환자가 있는 곳에서 장비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갖춰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 뭐 다른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직원에 대한 감염 관리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직원의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건강 관리는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면 1회잖아요. 1회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사, 채용될 때에도 채용 건강검진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1년 이내의 자료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년 이내 거 하지 말고 얼마 안 되니까 채용할 때 입사하기 전에 건강검진 받아서 오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그 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례검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특별검진을 꼭 받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감염 관리에 대하여 고려할 요소는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신규 직원의 교육 시 직원 건강과 관련된 감염 관리 프로그램의 종류와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알려준다. 감염 관리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감염 관리 방법, 또 혹시 감염병 우려가 있는 입소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감염관리의 원칙과 방법은 감염관리 지침서, 우리 지금 요거 보고 계시죠? 이 내용을 참조를 해야 되겠고, 신규 채용 시 신체검사 결과와 정기 신체검사 결과는 보존되어야 되겠고, 직무 중 감염에 노출되면 시설장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고, 여기서도 구두로 얘기하고 있죠. 필요시 직무 중 신체 손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근무를 제한하여야 하는 감염질환의 종류와 제한기간, 직무 중 노출 조사와 격리 및 원인을 위한 역학조사들은 발생 시에 수시로 시설장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뭐 간단하게 줄이면 감염병 발생했으면 시설장님께 보고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감염 예방을 위한 상시 관리는 역시 뭐니 해도 손 씻기다. 그래서 손 씻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까 위에서 다 봤던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해도 되겠고, 감염 관리 이제 또 자료 또 두 번째 내용인데, 감염 예방은 밑에서 나온 것처럼 내용이 있는데,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과 만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식중독 예방에 대한 지침은 우리 그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오는 자료들이 있죠. 평상시 예방관리로서 시설 내의 위생관리, 제일 중요한 거죠. 손 씻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기 발견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종사자는 이 내용들을 기록지에 작성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시설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생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생원에 대한 그 업무 일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소독에 대해서도 소독 관련 그런 기록지를 비치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손 씻기,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내용이죠. 손 씻기 꼭 해야 되겠다. 주의사항으로는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기본, 위에서도 또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은 노인의 가정에, 여기서는 이제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방문 요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노인의, 여기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침실 또는 뭐 어르신이 계신 자리에 들어가기 전과 나오기 전에 항상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손을 씻어야 되겠는데, 어르신도 화장실을 다녀와서는 식사 전 외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날 음식을 처리했거나 담배를 피워?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건강을 위해 금연해야 되겠습니다. 음식 찌꺼기를 처리했을 때나 식기를 닦고 난 후에,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신 전후에 손을 씻어야 되겠다. 손톱 밑에도 미생물이 모이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손톱은 잘 깎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손 씻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누를 묻히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르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깍지를 끼고 문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을 바꿔서도 하고요. 그 다음 손가락을 반대편 손가락에 대고 문지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문지릅니다. 이렇게. 손을 바꿔서도 해야 되겠죠? 손톱을, 그 다음 6번에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릅니다. 이렇게. 손을 바꿔서도 하고, 비누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흐르는 물에 헹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독된 일회용 종이 타월로 물기를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급여 제공 지침 중에 감염 예방 지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시설에 신규 종사자가 입사를 했을 때에도 이 영상을 꼭 한번 보고 근무를 시작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감염 예방 지침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짚어드린 대로 시설에서도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